한국의 군사력 발전사에서 또 하나의 역사적인 순간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추측과 의문 속에 감춰져 있던 극초음속 무기 개발이 드디어 구체적인 성과를 드러낸 것입니다. 최근 국방과학연구소가 극초음속 비행체 하이코어의 시험 발사 사진을 전격 공개하면서 세계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단순히 시제품 수준을 넘어 실제 비행에 성공한 장면이 포착되었다는 점에서 이는 더 이상 가능성이 아닌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오랫동안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미국이 주도권을 쥐기 위해 경쟁하던 극초음속 무기 기술은 사실상 소수 국가만이 손에 넣은 극한의 군사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이 그 문을 열어젖힌 것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시험 발사 성공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 동북아의 군사균형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대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개발한 하이코어는 스크램제트 엔진을 적용해 마하 5 이상, 나아가 마하 6 이상의 속도 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미사일의 개념을 뛰어넘어 기존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는 게임 체인저 무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조차도 안정화에 실패해 한때 개발을 포기했던 스크램제트 엔진을 한국이 자체 기술로 구현했다는 사실은 군사 전문가들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램제트 엔진 단계에서 머물러 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번 공개로 그런 시각은 완전히 뒤집힌 것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기술이 단순한 시험체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2028년까지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극초음속 무기를 전력화한다면 일본이나 중국은 물론이고 심지어 미국조차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지금까지 전차, 전투기, 잠수함 등 전통적인 무기체계 개발에 집중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극초음속 비행체는 단순한 방어용 무기가 아니라 전략적 억지력을 확보하는 비수, 전력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보람의 전투기 KF-21, 차세대 잠수함, 신형 전투함과 결합된다면 한국은 단숨에 세계 최정상급 군사 강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무려 20년 이상 처음에는 단순한 이론 검증과 소규모 실험에서 출발했지만 수많은 실패와 난관을 거치면서도 연구진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스크램제트 엔진은 구조는 단순하지만 마하 6 이상의 공기 흐름 속에서 연료를 점화하고 연소를 유지하는 것이 극도로 어려운 기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태풍 한가운데서 성냥불을 켜놓는 것에 비유할 정도로 불가능에 가까운 과제를 한국이 해낸 것입니다. 이로써 한국은 극소수의 군사 강국만이 보유한 스크램제트 엔진 기술을 확보한 나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외신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이 극초음속 무기를 개발 중이라는 소문은 있었지만 실체는 베일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진과 함께 시험 성공 사실이 공개되자 미국과 일본 언론은 물론 중국 매체까지 앞다투어 이를 보도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자국이 아직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한 기술을 한국이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본 역시 전통적으로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에 위존해왔는데 한국의 극초음속 무기가 완성된다면 기존 방어망이 무력화될 수밖에 없어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나라의 무기 개발 성공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안보 지형을 재편하는 신호탄이 된 것입니다. 이번 시험체 하이코어는 탄두 대신 계측 장비를 탑재한 형태로 엔진 성능과 안정성을 집중적으로 검증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사와 비행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은 이미 실전용 무기로 가는 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향후 몇 년 안에 탄두 탑재 모델이 등장할 것이고 이를 전투기에 장착하거나 잠수함, 수직 발사 체계에 통합하는 단계로 발전할 것입니다. 보람의 KF-21 전투기와 결합한다면 한국은 공중에서 발사 가능한 극초음속 타격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는 북한은 물론 중국, 일본까지 압도할 수 있는 결정적 무기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3,000톤급 잠수함이나 차세대 구축함에 탑재된다면 한국의 원거리 정밀 타격 능력은 단숨에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한국이 독자적으로 세계 무기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극초음속 무기는 단가가 높고 기술 진입 장벽이 크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전력화에 성공한다면 한국은 단순한 무기 수입국이 아닌 공급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이미 KF-21 전투기와 잠수함 수출에 나선 한국이 극초음속 무기까지 실전 배치한다면 동맹국과의 군사협력 범위는 더욱 넓어지고 방산 수출 시장에서도 막대한 파급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방어의 나라를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무기 강국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무기의 등장은 단순히 군사기술 발전의 차원을 넘어 전쟁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극초음속 비행체는 기존 미사일 방어망으로는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마하 5 이상으로 비행하는 동안 기동성과 불규칙한 궤적을 보이기 때문에 요격 미사일이 추적하거나 탐지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미국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안정화에 실패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번 시험을 통해 스크램제트 엔진 점화와 연소를 유지하는 데 성공하면서 이제는 이 불가능에 가까운 영역을 현실로 만든 것입니다. 하이코어의 구조를 살펴보면 세 단계로 구성된 발사체계를 통해 극초음속 비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먼저 1단계에서는 고체 로켓 부스터가 작동해 초기 속도를 높입니다. 이는 짧은 시간에 강력한 추진력을 제공하여 비행체가 초음속 영역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 2단계에서는 램제트 엔진이 점화되어 일정한 기간 동안 속도를 유지하면서 마하 3에서 4영역으로 진입합니다. 마지막 3단계에서 스크램제트 엔진이 가동되면 비행체는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 비행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계별 추진 시스템은 단순히 속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공기흡입구의 위치와 형태 또한 극초음속 비행체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하이코어는 전방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뾰족한 형상을 갖추고 있으며 하단부에 공기흡입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고속으로 유입되는 공기의 압력과 온도를 조절해 안정적으로 연료 연소를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소형의 날개와 조정면을 통해 방향을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외형적으로 미국의 X-51 웨이브라이더와 매우 유사하지만 크기 면에서는 보람의 KF-21 전투기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더 콤팩트하게 설계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즉, 한국은 미국의 기술을 단순히 모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국의 전투기와 무기 체계에 맞게 최적화한 것입니다. 실제 KF-21 보람의 전투기에서 하이코어를 운용하려면 무게는 약 1톤 내외, 길이는 6m 이내여야 합니다. 기존의 X-51 웨이브라이더가 7.6m에 달하고 무게도 1.8톤에 이르렀던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설계는 전투기 탑재를 염두에 둔 경량화와 소형화에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공중에서 발사한다면 지상 발사에서 필요한 대형 로켓 부스터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크기와 무게에서 훨씬 유리해집니다. 이로 인해 한국 공군은 KF-21에 탑재해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는 새로운 공격 옵션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의 문제를 넘어 한국 공군 전략 자체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이코어는 단지 전투기용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신형 이지스 구축함이나 잠수함에 장착되는 수직 발사체계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3,000톤급 잠수함에 탑재된다면 한국 해군은 은밀한 상태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해 원거리 표적을 타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일본이나 중국은 물론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해상 전력을 의미합니다. 또한 지대지, 지대함, 심지어 함대함 미사일로도 변형이 가능해 다목적 무기체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군사적 가치가 극대화됩니다. 결국 한국은 단일 무기가 아니라 하나의 무기체계를 완성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외신들도 한국의 이번 성과를 전략적 균형을 흔드는 사건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한국이 스크램제트 엔진을 자체적으로 확보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동맹국의 기술 성취가 아니라 자국이 실패한 영역에서 한국이 성공했다는 점에서 자존심에 큰 타격을 준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역시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스크램제트 기술을 바탕으로 일부 미사일에 적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실전 배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중국 역시 여러 차례 시험을 진행했지만 안정화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은 짧은 시간에 두 강대국을 따라잡고 심지어 앞서 나가는 위치까지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시험 발사의 성공은 단순한 기술의 확인을 넘어 한국이 세계 군비 경쟁에서 새로운 주인공으로 떠올랐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한국의 극초음속 무기 개발은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2025년까지 안정화 기술을 확보하고 2028년까지 실전 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 공개된 이상 앞으로의 3년은 한국 방위산업의 황금기가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방어력 강화가 아니라 한국 스스로를 군사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입니다. 한국이 하이코어를 통해 보여준 이번 성과는 동북아시아는 물론 세계 전쟁사의 흐름을 바꾸는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하이코어의 시험 성공은 한국 내부에서도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오랫동안 군사기술 분야에서 선진국을 따라가야만 했던 한국이 이제는 세계 최첨단 무기 분야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는 자부심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성과를 계기로 한국 무기 수출 시장이 한층 더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봅니다. KF-21 전투기와 K2 전차, 장보고급 잠수함 등 이미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한 무기들에 이어 극초음속 무기까지 확보하게 된다면 한국의 방위산업은 글로벌 무대에서 완전히 새로운 위상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성과를 단순한 기술 완성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게임 체인저를 손에 넣었다고 평가합니다. 기존의 미사일 방어망은 주로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극초음속 미사일은 비행 중 궤도를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어 요격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조차도 방어가 아닌 억지력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한국이 극초음속 무기를 확보하게 되면 북한은 물론 중국과 일본도 한국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게 됩니다. 즉, 전쟁을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억제력이 바로 이 무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과의 비교는 더욱 극적입니다. 북한은 최근 몇 년 동안 고체 연료 로켓 모터를 이용한 극초음속 비행체 개발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탄도미사일 변형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평가됩니다. 반면 한국은 엔진 기반의 진정한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성공하면서 북한이 결코 따라올 수 없는 기술 격차를 벌려놓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아무리 시도해도 한국이 확보한 수준의 스크램제트 기술에는 접근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이는 남북한의 군사균형을 완전히 깨뜨리는 요소로 한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확보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하이코어의 성공은 또한 국제 정치적 의미도 큽니다. 미국은 한국을 전략적 동맹으로 두고 있지만 동시에 한국의 기술적 독립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이 자국의 무기체계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독자적인 첨단 무기를 개발하는 것에는 미묘한 경계심을 드러내곤 합니다. 한국이 스크램제트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미국은 이제 한국을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경쟁할 수 있는 잠재적 파트너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향후 한미 방산 협력 구도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과 일본의 반응은 더욱 민감합니다. 중국은 이미 자국의 극초음속 무기를 과시해왔지만 안정화 문제로 아직 실전 배치는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시험 발사에 성공하면서 중국의 군사적 우위를 흔드는 변수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역시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과 긴밀히 연계해 자국 안보를 지켜왔지만 한국이 극초음속 무기를 실전 배치한다면 기존 방어망은 무력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곧 일본의 안보 전략 자체를 다시 짜야 할 상황을 의미합니다. 동북아에서 한국의 군사적 발언권이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하이코어의 등장은 기술적 성과만이 아니라 한국 방위산업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방산업계는 이미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파생형 무기 개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투기 발사형, 잠수함 발사형, 지상 이동식 발사형 등 다양한 운용 방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일 무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체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해외 수출형 모델로 발전시킨다면 한국은 세계 극소수 수출국 중 하나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무기 판매의 이익을 넘어
국제 안보 구도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크게 확대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번 성공이 단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의 일부라는 사실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미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제작에 착수했고 단계별로 추진력을 검증해왔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안정화와 실전 배치뿐입니다. 2025년까지는 모든 시험 과정을 마무리하고 2028년까지는 실제 무기급 모델을 완성한다는 로드맵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한국이 불과 3년 안에 극초음속 무기를 실질적으로 보유한 국가로 인정받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방위산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극초음속 무기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한 속도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전략적 억제력과 전술적 활용도를 동시에 제공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하이코어와 같은 무기는 발사 후 수백 킬로미터를 단 몇 분 만에 도달할 수 있으며 요격이 불가능하다는 특성 때문에 적에게 압도적인 공포감을 심어줍니다. 단순히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 상대가 섣불리 도발을 시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억제력이자 심리적 무기인 것입니다. 한국이 이번 시험 성공을 통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적 진보가 아니라 국가 안보를 지탱하는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이코어는 기존의 미사일과는 완전히 다른 운용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탄도미사일은 발사 후 궤적이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방어망을 통해 어느 정도 요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이코어는 비행 중 궤도를 변경할 수 있는 기동성을 갖추고 있어 요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탐지 후 대응할 시간이 사실상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극초음속 무기를 방어 불가능한 무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무기를 보유한다는 것만으로도 한국은 동북아에서 군사적 주도권을 확실히 쥘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하이코어는 다양한 파생 모델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는 더욱 커집니다. 공군의 KF-21 보람의 전투기에 장착되는 공대지형, 해군 잠수함의 수직 발사관에서 발사되는 잠대지형, 지상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운용되는 지대지형 등 다양한 응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한국군 전체의 작전 개념을 바꿔놓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도발을 시도한다면 한국은 수분 안에 평양의 핵심 지휘부나 미사일 기지를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 역시 한국의 작전 범위 안에서 결코 안전지대가 될 수 없습니다. 즉, 한국은 새로운 차원의 전략적 무기를 손에 넣은 셈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방위산업에도 커다란 기회를 열어줍니다. 지금까지 세계 무기 시장은 주로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소수 강대국이 지배해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극초음속 무기를 실전 배치하게 되면 단숨에 세계적 공급국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중동, 유럽 일부 국가들은 미국 무기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 K2 전차, 장보고급 잠수함에 이어 극초음속 무기까지 수출이 가능하다면 한국은 방산 수출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확실히 굳힐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국제 안보 구도에서 한국의 발언권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외신들은 이번 성과를 두고 한국이 드디어 군사 강국의 반열에 올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언론은 한국이 스크램제트 기술을 확보했다는 사실을 상세히 보도하며 동맹국의 성취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동시에 긴장감을 드러냈습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이 보유한 무기가 자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으며 중국 매체는 자국보다 앞서 나간 한국의 기술력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하이코어의 성공은 동북아 전체의 전략 균형을 바꿔놓은 대사건이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번 성과를 계기로 국민적 자부심이 크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군사기술의 성취가 아니라 한국이 세계 최첨단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해냈다는 사실은 과학기술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진들의 헌신과 집념은 국민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결국 세계를 놀라게 한 성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개발을 넘어 한국인의 저력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안정화와 실전 배치입니다. 2025년까지 모든 시험 과정을 마무리하고
2028년까지 실전 배치 모델을 완성한다는 계획이 이미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불과 몇 년 안에 한국군이 실제로 극초음속 무기를 전력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과 함께 극소수의 극초음속 무기 보유국 대열에 오르게 됩니다. 더 이상 기술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선도하는 나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안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위상 전체를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하이코어 시험 발사 성공은 단순한 군사적 성취를 넘어 앞으로 한국이 직면하게 될 전략적 환경을 어떻게 주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기존의 방어 중심 전략에서 벗어나 억제력과 선제적 대응 능력을 동시에 보유한 국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무기를 갖추는 문제를 넘어서 한국의 외교 안보 전략 자체를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군사력이 외교의 뒷받침이 된다는 사실은 역사가 이미 증명했습니다. 따라서 극초음속 무기 보유는 단순히 안보를 넘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특히 하이코어의 개발은 한국군의 작전 운용 개념에 혁명적 변화를 불러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북한의 장거리 포격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 체계를 강화하는 데 집중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억지력의 단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극초음속 무기를 보유한다는 것은 북한이 공격을 감행하기 전에 그들의 지휘부와 전략 거점을 선제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수분 만에 평양 심장부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은 북한의 전략을 무용지물로 만들 것입니다. 이는 한국이 더 이상 수동적 방어에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 억제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중국과 일본도 이 무기의 잠재력 앞에서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자체 극초음속 무기를 자랑해왔지만 안정화 문제로 실전 배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시험 성공을 통해 확실한 성과를 입증했습니다. 일본 역시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의존해 안보 전략을 세워왔지만 한국의 극초음속 무기가 등장하면 기존 방어망은 사실상 무력화됩니다. 이는 곧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이 군사적 주도권을 확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주변국들이 긴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하이코어의 기술적 성취는 단순히 군사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스크램제트 엔진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고온 내열 소재, 정밀 제어 기술, 연료 분사 기술 등은 민간 항공우주 분야에도 응용될 수 있습니다. 초고속 여객기, 차세대 우주 발사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파급 효과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번 성과는 군사적 차원을 넘어 한국 과학기술 전반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국방과학연구소는 방위산업의 기술을 민간 산업으로 이전해 국가 전체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방산 수출 시장에서도 이번 성과는 엄청난 반향을 불러올 것입니다. 이미 KF-21 전투기와 K2 전차, 잠수함 수출로 주목을 받고 있는 한국은 극초음속 무기까지 확보하면서 완전한 패키지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동남아시아와 중동 국가들은 미국이나 러시아 무기에 대한 대안으로 한국산 무기를 선택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과 기술 신뢰성을 동시에 갖춘 한국 무기가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는 순간입니다. 극초음속 무기의 수출은 단순한 상업적 성공을 넘어 한국의 전략적 영향력을 전 세계로 확대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성과는 한국 사회 전체에 자신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기술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해냈다는 사실은 국민적 자부심을 크게 고양시켰습니다. 연구진들이 20년 이상 흘린 땀과 노력이 결실을 맺은 순간,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수입해 사용하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의 기술을 수출하고 미래를 주도하는 나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사 강국으로서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강국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 남은 과제는 명확합니다. 2025년까지 안정화 기술을 완성하고 2028년까지 실전 배치 모델을 전력화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한국은 불과 몇 년 안에 미국, 러시아,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극소수 극초음속 무기 보유국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안보 강화가 아니라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더 이상 지역 강국이 아니라
글로벌 군사 강국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